자, 주식아 두 번째 키워드 알려줘. 두 번째 키워드는 K 콘텐츠입니다. 네. 뭐 엄밀하게 따지면 K-팝도 K 컨텐츠, 넓게는 그죠? 컨텐츠 안에 이제 팝인데 나머지 이제 컨텐츠를 우리가 따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가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고 아마 세계 1위를 차지했을 때, 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했을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정말 그 눈부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K 컨텐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김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징어 게임이 이제 처음 히트했었을 때 조금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이렇게 원히트 원더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마이네임이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는 그다음에 지옥 이런 우리나라 K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위권에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좀 많이 사라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엄청나다라고 들었어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좋은 콘텐츠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만 지금 누적 투자 금액이 1조 원을 1조. 네, 넘어가고 2021년도에만 5천억이 넘는 투자를 했어요. 2022년도에는 두 배 투자를 한 이제 1조 원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정을 했는데 네네. 넷플릭스가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고도 뭐 일본이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중국이나 뭐 네네네. 여러 하겠죠. 국가들한테 다 투자를 하겠죠. 할 텐데 네. 우리나라한테 투자하는 성장 비율을 가장 높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2021년도에 173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190달러. 그러면은 한 9% 성장한 거죠. 오. 투자한 게. 근데 네. 우리나라는 거의 60% 성장한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도 사실은 투자해서 40배 이상을 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거든요. 예. 이미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재미를 봤으니까 더 투자하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넷플릭스와 관련된 종목은 실적도 오르고 주가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1등이잖아요. 예, 여기 걸 좀 살펴볼게요. 어때요? 넷플릭스가 이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더 떨어졌을 때 매수기. 아, 지금 기다렸다 좀 더 떨어졌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11년 만에 가입자가 20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거든요. 아,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왜 전쟁 때문에 그게 줄어들어? 네. 넷플릭스가 러시아 서비스를 아예 종료를 해버렸어요. 아. 그럼 거기 있는 유료 가입자 수가 70만 명 정도 되는데 러시아에. 네. 그럼 70만 명 일단 1분기에 날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20만 명이 줄어든 거는 결국에 러시아가 포함이 되면은 50만 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과도했다. 근데 국내의 넷플릭스와 관련된 종목은 조금 주가가 오른 부분도 있다면서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 아니면 뭐 덱스터가 최근에 수혜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네. 덱스터는 이제 VFX라고 해가지고 네. 비주얼 이펙트, 그러니까 그래픽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죠. A 스토리나 네. 아. 킹덤 시리즈를 만든 A 스토리나 아니면은 J 콘텐트리 네, 네. 뭐 이런 업체들은 수혜를 받았지만은 주가에서는 사실 희비가 많이 갈렸다.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수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받은 데가 있고 조금 그냥 산업에 속해 있으니까 받은 그렇죠. 수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 그렇죠.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집중 투자가 돼서 성장한 데는 몇 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왜냐면 여기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한용희 전문가는 앞으로 K 컨텐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하는 드라마 쪽에는 사실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거의 다 이제 출연료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제작비를 봤을 때는 이게 400억, 500억 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옛날에는 PPL 광고 효과가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SNS에 많이 뺏기는 실정이거든요. 그 광고 효과를. 그래서 이 제작비를 과연 뽑을 수 있을까라는 저는 물음표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에 많은
돈을 투자한 회사들은 조금 피해야 된다라는 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극장 쪽에 대한 거는 좀 더 우리 김 전문가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극장 쪽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한 대표님이랑은 의견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두 분 달라야 재밌어요. 네. 저는 극장 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지금 아내랑 이제 예전에 데이트할 때 영화관 가서 이 팝콘이라던가 네. 거기서 먹는 오징어가 진짜 맛있거든요. 네. 오징어 이제 이런 거 먹으면서 데이트했던 게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라서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그걸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한번 꼭 영화관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영화관 한 2년 동안 거의 못 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맞아요. 제가 그래요. 2년 동안 못 가셨거든요. 네, 우리 와이프가 저 영화 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네. 우리 애들이 6살밖에 안 되니까 갔다가 옮기기만 해. 얘가 못 가거든요. 아, 그렇죠. 혹시라도 그렇죠. 네, 사람들 모이는 데니까. 그런 게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영화관을 못 간 2년 동안 이 영화관들도 이제 워낙 적자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영화 티켓 가격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2년 전이랑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출 증대 효과도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반대 의견을 한번 더 반대 의견. 이게 영화관 주요 매출 그 연령대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2년 전에 영화관 갔을 때도 가족들이 오는 것보다 20, 30대 커플들, 싱글 커플들이 오는 게 더 많은데 네. 그 커플들이 이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부담스럽다. 네. 차라리 이거를 할 거면 조금 더 보태서 공연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한 달치 넷플릭스 구독료인데 이게 이게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뭐 그 부분에 할 말이 있네, 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보복 소비. 그렇죠. 이게 한창 이게 여행 네네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하긴 했지만은 네. 뭐 스위스 같은 경우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격 그 정도 조금 오른 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계속적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네. 네. 일단 초반에는 단기적으로는 네네. 오를 단기적으로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예상하죠. 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K-팝 엔터주와 달리 드라마, 영화 제작사, 배급사 쪽은 관련주가 많다 보니까 옥석을 고르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어떤 부분에 신경 써서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작사 중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보시면은 스타 감독들이 뭐 1년에 뭐 적어도 한 2, 3년에 하나 편씩 뭐 이 정도로 찍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제작사들은 일단은 제외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텀이 기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메가히트 한 작품 내고서는 몇 년 쉬는 그런 제작사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안타를 때리는 그러니까 지속력 있고 그다음에 제작 역량이 검증이 된 제작사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레벨업 종목도 이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레벨업주 바로 공개하는 겁니까? 아, 이거 해야 되는데요. 잠시만. 너무 귀여우셨어요. 예. 자, 김민우 전문가의 두 번째 레벨업주. 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이걸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공중파를 통해서 방영 중이에요. 현재? 네네, 현재. 근데 시청률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시청률 추이를 예,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 드라마를 만든 제작사예요? 네, 제작사.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제작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작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추이로 본다고 하면은 원래 비슷한 동종 업계 수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에서 30에서 한 60%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뭐 한 30% 정도는 목표가로 잡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은 윌리엄 오닐의 컵 앤 핸들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손잡이가 달린 컵의 모양을 보여주는 차트로 주로 주가 상승 추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컵 앤 핸들 패턴의 손잡이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바로 급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매수 포인트에 있는 자리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김민우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엔터를 주제로 K-팝의 현재와 미래, 세계 콘텐츠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줬지만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K엔터, 그 기대만큼 주가도 함께 우상향하기를, 제 자켓처럼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고 주식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 만렙 박주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